레이에스 선수가 잘 되려면은 중견수가 많이 자익수 수비를 커버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타자 레이에스가 벌어다 주는 것이 자익수 레이에스가 까먹는 것보다 유의미하게 커야 될 거예요. 팀에서 재계약 방침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타자 레이에스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는 레이에스 선수를 조금 변호를 한다면 다른 타격 지표들이 작년에 비해서 눈에 띄게 부족해진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모든 걸 뜯어봤을 때. 근데 병살타가 늘어난 부분은 저는 이 밑에 네 가지 정도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째는 그 홈런도 펑펑 치고 클러치 능력도 좋고 수비도 잘하고 이런 선수 데려오면 너무 좋은데, 그런 선수를 찾기는 대단히 힘들죠. 모두가 알고 대단히 힘들고 두 달에 갇힌 타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2의 벨라스케지 선수 사태가 나면 어떡하냐라는 관점이 아니고, 그냥 제가 앞에 쭉 정리해본 그 타격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레이스 선수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면모, 워크에이식 선수로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더 복합적인 부분에서 더 나은 선수를 영입을 한다는 것이 너무 확률이 낮아요. 찰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입니다. 레이에스 선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단에서는 레이에스 선수한테 재계약 의사를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뭐 레이에스 선수하고 어떻게 계약할지 아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뭐 별일이 없다면은 뭐 구단에서 재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같이 가겠죠. 재계약이 안 되진 않을 것 같고, 이제 뭐 조건 같은 거가 안 맞아가지고 뭐 틀어지거나 할 가능성 굉장히 희박한 것 같고, 여기서 일단은 내년 시즌도 레이에스 선수가 우리 팀의 외국인 타자로 같이 가는 건데, 이렇게 이제 결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거의 뭐 결정이 됐다시피 한 상황에서 레이에스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게, 먼저 제가 시즌 중에도 늘 얘기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이에스 선수의 타격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교체 쪽으로 제가 얘기를 시즌 중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수비 때문에, 고질적인 햄스트링 문제 때문에 수비가 점점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 좋아질 수가 없는데, 우리 팀의 지금 외야 특히 좌익수 쪽 상황을 보면은 수비가 잘 안 되는 외국인 타자가 있으면 사실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만은 교체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했지만, 팀에서 어찌되건 재계약 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러나 저러나 일단 레이스 선수가 또 주전 좌익수로 봐줘야만 되는 상황인데, 일단 결론은 이 레이스 선수가 잘 되려면은 중견수가 많이 좌익수 수비를 커버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타자 레이에스가 벌어다 주는 것이 좌익수 레이에스가 까먹는 것보다 유의미하게 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 올해가 좀 힘들었던 것이, 물론 이제 뭐 수비적인 부분이 황성민 선수가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작년에 황성민 선수가 주전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도 뭐 나름의 좀 계산이 서긴 했는데, 올해는 사실 중견수가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좌익수 수비를 보는데 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레이스 선수가 우익수로 더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런 차이도 있었을 것 같지만, 아무튼 일단 결론은 이런데, 저는 지금 얘기에서는 타자 레이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고, 특히 병살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홈런 부분은 사실은 홈런이 원래 많지 않은 타자인 것을 모두가 알고, 컨택트 능력이 좋은 선수고, 그리고 이루타를 많이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홈런이 적은 건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병살타 부분은 좀 뜯어보니까 약간의 그 이미지적으로 더 뻥튀기 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기록들을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할 건데, 먼저 이 기록은 스태티즈에서 출처를 가지고 온 자료들이고, 모든 기준은 규정 타석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시즌에는 레이에스 선수가 202안타 58장타 2루타 40개 3루타 3개 홈런 15개를 기록을 했고, OPS 0.904, WRC 플러스 127.5, WAR 3.51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7안타, 58장타, 장타 개수는 똑같았어요. 근데 2루타 44개, 3루타 1개, 홈런 13개로 이제 그 개수가 좀 구성이 바뀌었죠. 홈런이 조금 줄고 2루타가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겼고, OPS 0.861, WRC 플러스 124.8, WAR 3.21이에요. 그래서 체감으로는 사실 작년에는 202안타라는 상징성도 있었고, 사실은 클러치 능력이 타점 개수도 타점 개수지만 작년은 진짜 어떻게 해서든 타점을 불러온다는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올해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체감으로는 이 기록의 격차보다 조금 더 올해가 못했다고 느끼긴 했는데, 사실 또 기록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기록들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장 간편하게 가장 객관적으로 타격 능력을 볼 수 있는 지표의 WRC 플러스는 7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2.7이면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레이스 선수의 타격 능력이 막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이 홈런이 적고 병살이 많다라는 게 이 타자 레이스의 최대 한계라는 말이 많으니까 병살타 쪽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 건데, 작년에는 16개로 3위였습니다. 레이스 선수가 병살타가. 그래서 이우성 강민호 선수가 공동 1위였는데 17개였어요. 근데 올해는 25개로 레이스 선수가 병살타 1위고, 노시안 선수가 22개로 2위, 강민호 선수가 16개로 이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일단 병살타가 9개나 늘었어요. 그리고 2위와는 3개, 3위와는 9개가 차이가 날 정도로 병살이 많았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살타 기록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작년에는 병살타 상황이 134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병살타가 16번이었고 병살타 확률이 11.9%였고요. 올해는 병살타 상황이 144번이었고 병살타가 25번 나오면서 병살타 확률이 17.4%였어요. 그래서 병살타 확률이 5.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게 늘었죠. 사실 이건 적지 않게 는 게 맞는데, 자, 그러면 한 시즌이 동안 작년에 비해서 레이 선수는 병살타 확률이 5.5%가 늘었어요. 그러면 리그 전체 판도는 어땠는가? 리그 전체에서 병살타 확률 10거를 한번 뽑아보면은 작년에는 순위가 이랬습니다. 1위 이우성 19.5%, 2위 강민호 13%, 3위 박동원 13.9%, 4위 양석한 13.4%, 5위 김희집 12.3%, 6위 서호철 12%, 7위 레이에스 11.9%, 8위 황재군 11.9%, 9위 양의지 12.4%, 10위 전준우 12.2%인데 작년에는 7위고 사실은 엄청 높은 또 그건 아니어서 작년에는 병살타 얘기도 거의 안 나왔었죠. 그리고 의외로 이게 보다가 제가 발견한 게, 그 작년에 전준우 선수가 득점권에서 정말 현기증만 나는 상황이 많았는데 의외로 병살타율이 1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돌이켜보면은 득점권에서 너무 안 좋게 됐는데 병살보다는 전준우 선수가 그냥 삼진이나 범타로 물러났던 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병살 타율을 보면은 1위 노시안 18%, 2위 강민호 17.8%, 3위 레이에스 17.4%, 4위부터 이 차이가 갑자기 많이 납니다. 4위 류지혁 12.9%. 그러니까 1, 2, 3위는 거의 유사한데 4위부터는 퍼센테이지가 5% 정도 벌어지는 것도 좀 신기해요. 시즌은 4.5% 정도 벌어지는데, 그리고 5위 허경민, 근데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2위 강민호와 3위 박동원의 차이가 여기도 5.4% 이렇게 나니까 뭔가 병살타라는 게 뭔가 그런 언덕이 있나 봐요. 굉장히 병살을 많이 치는 그런 언덕이 있는 것 같은데, 또 5위 허경민 12.6%, 6위 문보경 12.6%, 7위 고명준 12.4%, 8위 장성우 12.3%, 9위 건희동 12.4%, 10위 오선우 10%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 2년 연속 병살 타율 2위 강민호 선수의 위험이 좀 가까운 느낌이 들고요. 19.3%, 17.8%였으니까. 그리고 레이에스 선수를 정리해 보면 1년 만에 병살타 확률은 5.5%가 올라갔고 병살 순위는 4순위가 올라갔습니다. 7위에서 3위로 올라가는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해본 게, 일단 바비브를 보자. BABAP를 보자. BIP를 보자 해서 이 벽이라고 할게요. 바비비라고 하겠습니다. 바비비 1푼 1리, 그러니까 1.1%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사 시즌 작년에는 타율이 3월 5푼 1인데 1위고요. 바비비 근데 3월 8푼 3리로 바비브도 2위였어요. 그래서 바비브과 타율의 차이가 3푼 1리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타율 3월 2푼 6리로 4위, 바비비 3월 4푼 6리로 10위, 바비과 타율의 차이가 2푼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율 자체가 이하 6푼이 떨어졌으니까 바비비 3푼 7리가 떨어져도 바비과 타율의 1푼 1리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바비비 떨어진 걸 가지고 그 어떤 바비신이 외면했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그 바비과 타율을 뺐을 때 1푼 1리밖에, 그러니까 운적인 요소가 2.1%만 내려갔다는 얘기니까 이것이 되게 뭐 운 때문에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순위로 보면은 작년에는 타율 1위에 바빕 2위였는데 올해는 타율 4위에 바빕 1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면죄부를 준다면 바빕신의 외면 때문에 병살이 늘어났다고 말하기 좀 힘들어도, 또 레이에스 선수가 올 시즌에 바빕신의 도움을 별로 못 받은 건 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율과 바빕 순위의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레이에스 선수가 올 시즌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좀 타구질의 운이 조금 따르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감안을 해줄 수는 있겠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참고로 재밌는 기록이 올해 바빕 1위가 오선우 선수예요, 기아에. 근데
이게 진짜 이것이 진정한 바빕신의 가오죠. 1푼 1리 1할 1푼 1리가 차이 나요. 타율하고 바빕이. 타율이 얘 6푼 5리고 바빕이 3할 7푼 6리.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좀 눈을 의심했는데 정규 타석을 채웠는데 바빕이 이렇게 1할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구나. 좀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오선우 선수가 내년에 이걸 극복해가지고 단순히 바빕신의 가오가 아니고 실력인 걸 또 증명을 해야 될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창기 선수가 1위였는데 타율 3할 3푼 6리, 바빕 3할 9푼 8리. 타율 바빕 차이가 한 6푼 정도 나죠. 6푼 1리 정도. 그래서 제법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잘 쳤기 때문에 바빕 신의 가오 때문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게 작년이었습니다. 아무튼 바빕도 조금 운은 안 따랐다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찾아보다가 좀 작년하고 유의미하게 달라진 지표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라인 드라이브 퍼센테이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라인 드라이브 퍼센트가 2.4%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타구 중에서 라인 드라이브로 간 타구가 2.4%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17.1%가 됐어요. 그러니까 14.7%나 늘어났습니다.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가.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수치만큼 외야 뜬볼이 줄어들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작년에 외야 뜬볼이 42.5%였는데 올해는 외야 뜬볼이 29.3%로 줄면서 13.2%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드라이브가 14.7%가 늘고 외야 뜬볼이 13.2%가 줄었으니까 차이가 1.5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정리하면은 외야 뜬볼로 외야로 나갈 공이 라인 드라이브로 다 잡힌 게 거의 엄청 많이 늘었다. 거의 뭐 15% 가까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나머지 거의 다 수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드라이브 외야 뜬볼 비율, 라인 드라이브 비율 이런 것들만 조금 이제 유의미하게 달라졌는데 이 라인 드라이브가 늘어난 만큼 외야 뜬볼이 정확하게 거의 비슷하게 빠졌다는 거 굉장히 좀 재밌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라인 드라이브 타구라는 거는 분명히 잘 맞은 타구잖아요. 그러니까 배럴 타구기 때문에 타구가 빠르고 강하게 가서 직선타로 잡히는 건데, 근데 이 라인 드라이브가 늘어난 만큼 외야 뜬볼이 줄었다는 거는 외야로 갈 타구가 라인 드라이브로 잡혔거나 아니면 띄우는 타격보다 정확하게 맞추는 타격을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근데 타격 기록을 봤을 때 레이스 선수의 타격이 작년과 올해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뭐 표본적인 클래식 스탯도 그렇고 세이버적인 성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타구 방향도 거의 5대5를 유지하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격 스타일이 갑자기 바뀌진 않았을 것이고, 그럼 수비 시프트 때문에 잘 맞은 타구가 라인 드라이브에 잡혔다고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기가 막힌 스프레이 히터란 말이에요. 레이스 선수에게서 보면은 그 당겨치고 밀어치기만 보셔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당겨치는 게 52.8%, 밀어치는 게 47.3%였는데 올해는 52% 48.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5대5를 유지하는 대단한 스프레이 히터예요. 그리고 안타 개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올해는 오히려 더 거의 5대5에 가깝습니다. 당겨치고 밀어치는 게. 그래서 참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쉬운 일은 아닌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숫자인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겨요. 거의 당겨치고 밀어치는 게 5대5를 2년 연속으로 유지하는 선수라면 사실은 시프트라는 게 먹히기가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레이에스 시프트를 검색해봤는데 딱히 검색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레이에스 선수가 어떤 시프트 때문에 안타가 날아간 기억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시프트 때문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그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서 레이에스 선수의 시프트에 대해서 저보다 좀 기억이 더 많이 나시거나 좀 더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내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보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스프레이 히터인데 완벽한 스프레이 히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늘었고 병살타가 몇 개가 늘어났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걸려가지고 더블아웃이 되는 케이스가 몇 경우는 있었을 것 같다. 근데 이건 안 정확하고 그냥 그랬을 것 같다 정도의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일단 면제부를 한 개 주면은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내면서 그 땅볼 병살타가 아니고 라인 드라이브 후에 이제 병살타가 되는 타구가 선행주자가 그 기류를 못 내갖고 이런 병살타가 몇 개가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가 저의 추측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찾아볼 방법이 뾰족히 없어가지고 이거를 알려면은 그 기록치를 아마 다 비교를 해봐야 될 건데 제가 그 정도 데이터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일단 추측이고요. 근데 이제 땅볼 비율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52.9에서 49.8% 줄었기 때문에 땅볼 비율이 2% 줄었는데 이게 물론 굉장히 미미한 수치긴 하지만 땅볼이 늘기는커녕 줄었는데 병살타가 9개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볼이 뭐 줄었다기보다 거의 현상을 유지를 했는데
병사야타가 9개나 늘어났다라는 거는 라인 드라이브에서 병사야타가 조금 더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자 그래서 땅볼이 늘어나지가 않았는데 병사야타가 9개나 늘어났다는 건, 이게 저의 추측은 라인 드라이브가 몇 개 병사야타가 더 됐을 것이다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땅볼이 친 상황, 그러니까 주자가 병사야타가 될 상황에서 땅볼을 더 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게 사실 많이들 얘기하는 어떤 통계 평균을 회귀하는 거에 따르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뭐 불운의 연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땅볼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병사야타가 늘어났으면 그게 이치에 맞는데, 땅볼 비율이 2%가 줄었는데 병살이 9개나 늘어난 거는 그냥 득점권 타율의 평균을 회귀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병사야타가 나오는 것도 그냥 땅볼이 똑같이 때리는데 마침 주자가 앞에 있었던 거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세타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레이에스 선수가 어떤 병사의 머신이란 얘기를 하는 건 조금은 그 이미지적으로 과장된 게 있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득점권에서의 하이약을 보면은 레이에스 선수의 득점권 타율은 작년이나 올해는 OPS가 1.0이 넘습니다. 작년이 2.079, 올해가 2.068.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수치고, 그 득점권 OPS가 작년에는 OPS 2위였습니다. 1위가 에레디아 선수, 올해는 득점권 OPS가 4위였는데 1위가 박민우 선수예요. 작년보다 순위가 뭐 조금 2위 2계단 정도 내려오고 조금 깎이긴 했지만 뭐 굉장히 좋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출루율이 조금 늘어나고 장타율이 조금 줄었는데 사실상은 거의 뭐 달라진 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인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영양가가 없었는가?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 득점권 OPS가 마찬가지로 좋았는데 그럼 영양가가 떨어졌는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 중요별 타격, 중요도별 타격 성적, 그러니까 소위 레버리지 인덱스라고 부르는 수치를 보면은, 이게 이제 레버리지 인덱스가 많이들 얘기하시겠지만 현재 타석이 경기의 승패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숫자로 나타낸 지표이고, 평균적인 상황이 1.0으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인덱스가 1.0보다 높을수록 승패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이 레버리지 상황으로 간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이 레버리지 때 확률이 있었다는 건 승리를 하게 만들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하이 레버리지 플러스는 2.0 이상의 상황, 그러니까 매우 높은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하이 레버리지 상황은 보통 이런 상황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접전 상황의 경기 후반 한두 점 차 리드 또는 동점 상황의 7회 이후, 주자가 있을 때 특히 말루나 득점권 상황 2, 3루, 결정적인 아웃 카운트 9회 말 2점 차 무사 말루나 투아웃 말루 등등 이제 상황이 있으면 하게 되는데, 스태티즈에서는 일단 그 하이 레버리지 값을 2.6, 하이 레버리지 플러스를 3.0, 로우 레버리지를 0.7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레이스 선수의 하이 레버리지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이 레버리지 플러스 상황에서도 OPS가 1.038이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수치인데다가 하이 레버리지 플러스 상황에서 병세타가 또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이 하이 레버리지 상황, 그러니까 엄청난 클러치 상황에서는 엄청 잘했습니다. 이건 뭐 숫자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뭐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잘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하이 레버리지 상황,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인덱스가 1.6인 상황에서 이때 병사야타가 많아요. 이때 병사야타가 11개예요. 이때 병사야타가 11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미디엄 레버리지에서 13개예요. 그리고 로우 레버리지에서 병사야타가 1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때문에 레이에스의 병사랑 이미지가 생긴 것 같거든요. 물론 오신 병사랑도 맞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타격으로 활약한 거에 비해서 병사야타가 너무나 많은 이미지가 생긴 게,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병사야타가 11개, 미디엄 레버리지 상황에서 13개. 근데 오히려 로우 레버리지에서 병사야타를 1개밖에 안 때리다 보니까 약간 중요하거나 그래도 조금 제법 중요한 상황에서 이 병살이 많은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하이 레버리지 플러스에서 병살이 1개도 없는데, 이거는 사람이 좀 기억이 망각이 됐나 봐요, 다들. 저도 사실 작년도 성적을 봐도 작년에는 더 좋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작년에 하이 레버리지 플러스 상황에서 OPS가 무려 1.271에 육박을 하고 병사야타가 또 1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하이 레버리지 플러스에서 OPS가 1.038, 작년에 1.271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이 슈퍼 클러치 느낌은 아닌 게 또 맞기는 해요. 물론 엄청 잘한 것도 맞지만.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그럼 2시즌 동안 하이 레버리지 플러스 상황에서 OPS가 2.0이 다 넘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정경기 출장을 한 선수가 병사야타가 1개도 없습니다. 하이 레버리지 플러스 상황에서. 요런 수치는 사실은 진짜 대단한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두 시즌을 연속으로 정경기 출장한 선수 자체가 리그에 거의 없는데, 근데 이 발이 빠르지도 않은 선수가 득점권 특히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OPS가 2.0이 두 시즌 넘어가는데 병살타가 한 개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병살왕이라는 걸로 얘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병살 개수는 1이지만 그 병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치명도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뜯어보면은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기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 레버리지 플러스 상황이 그 작년 올해는 보면은 17번, 아니지, 올해는 18번, 올해는 17번, 그러니까 35번이 있었는데 타석이 35초성 동안 병살이 한 개도 없었던 거예요. 이 하이 레버리지 플러스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이가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작년에는 OPS가 0.933으로 올해보다 낮습니다만 병살타가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 레버리지 플러스 상황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본 자체가 안 많기 때문에 올해 18번, 작년 17번이니까 병살타가 연계어도 아무래도 이제 좀 기억에 더 남는데, 하이 레버리지 상황은 올해 111번, 111타석, 112타석, 그 다음에 작년에는 98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는 병살타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병살타가 11개. 근데 작년에는 병살타가 6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4개. 그러니까 여기서 온 차이 같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25년 시즌에 빅터 레이 선수는 클러치 능력이 작년만 못하고 병살타가 많아가지고 높은 타율과 많은 안타와 타점이 과대평가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생긴 게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24년 시즌과 25년 시즌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저는 조금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뜯어보면 이렇거든요. 자, 이 위에가 2호 시즌, 밑에가 2사 시즌인데 미디엄 레버리지 상황에서 병살타가 7개가 늘었고요.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병살타가 7개가 또 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로우 레버리지 상황에서는 병살타가 5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그 하이 레버리지 플러스 상황은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인지를 하기에는 그 표본이 많은 미디엄 레버리지,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나오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소위 열받는 병살타 상황으로 우리가 인지를 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올해 미디엄 레버리지 상황이 271번, 하이 레버리지 상황이 111번이에요. 그러니까 382번이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레버리지가 275, 하이 레버리지가 98타석, 그러니까 368타석 정도 됩니다. 둘 다 대충 380, 360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전체 시즌 타석의 절반이 넘는 거죠. 절반 이상의 상황에서 병살타가 그 총 14개가 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병살타 자체가 작년은 16개, 올해는 25개, 9개가 늘었는데 병살타가 9개 는 거보다 더 크게 좀 느끼는 게 저는 이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꽤나 중요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14개가 늘었고, 근데 별로 안 중요하다, 소위 말하는 스치 상황에서 5개가 주니까 병살 개수가 늘어난 것보다 훨씬 더 병살이 많은 걸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병살왕 레이에스 이미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물론 병살이 이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한 병살왕은 그런 논리가 아닌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때리면 병살타다 이런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것 같고, 팀에서 재계약 방침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타자 레이에스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는 레이에스 선수를 조금 변호를 한다면 다른 타격 지표들이 작년에 비해서 눈에 띄게 부족해진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모든 걸 뜯어봤을 때. 근데 병살타가 늘어난 부분은 저는 이 밑에 4가지 정도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째는 일단 좀 운이 없었다. 그러니까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뭐 병살타가 되고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똑같이 땅볼은 똑같은 비율로 거의 쳤는데 오히려 줄었는데 비율이 마침 이제 병살 상황에 놓였었을 때 땅볼을 때렸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번 자리에서 황성민 선수가 거의 풀타임을 뛰면서 굉장히 잘해줬고 도루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사실 상대 투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병살이 아무래도 적게 나왔겠죠. 황성민 선수가 1루에 있으니까요. 2루로 가버리니까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레이 선수 앞에 사실 1번, 2번 타자들을 하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투수들의 신경을 긁는 거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병살이 늘어난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고승민, 나승엽, 손호영 선수 등등 중심 타선을 이루는 타자들이 전부 다 못하다 보니까 레이스 선수 혼자서 사실은 굉장히 집중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내가 해내야 된다는 어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에서의 어떤 병살이 좀 더 늘 수밖에 없었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윤동희 선수가 많이 빠진 것도 그거에 또 일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는 사실 뜯어보면 성적이 내려간 게 오히려 소폭 상승을 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너무 많이 빠지는 바람에 거의 반 정도를 빠졌으니까, 타석수로 보면은 반까지는 아니고 거의 한 5분의 2 이 정도로 빠졌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레이스 선수가 작년에 비해서 하이레버리지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이레버리지 플러스는 표본도 작고, 그 정도 표본은 어떤 레이스 선수의 능력으로 이겨낸 것 같은데, 표본이 많아지니까 그거를 못 이겨낸 것 같고, 그리고 2시즌 연속 정경기 출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저는 변호를 해주고 싶은, 이건 제일 큰데, 정경기 출장도 대단한데 중간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뭐 올해 당장 생각해 보면 진짜 곧 죽어도 레이스 선수를 대수비로 안 빼줬거든요. 그 경기 후반이 돼도.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태형 감독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도 하고, 사실 이건 좀 이해가 많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만 관리해줬어 사실 레이스 선수가 시즌 성적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나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경기 후반 뭐 7, 8, 9회 뭐 8, 9회 때 수비 조금 빼주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게 쌓이면 사실은 선수의 체력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또 올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레이스 선수를 재계약을 하기로 했으면 이런 부분에서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레이스 선수를 7회 정도까지 기용을 하고 마지막 타석이 끝나고 나면은 경기가 이기고 있으면 수비를 대수비로 강화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수비적인 한계도 보완을 하면서 레이스 선수 체력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왜냐면 어찌됐건 우리 팀의 타격의 가장 중심 선수이기 때문에 레이스 선수가 스타팅에서 빠지는 게 거의 힘들다면은 수비라도 빨리빨리 빼주는 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햄스트링이 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타자 레이스 선수는 재계약하는 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홈런도 펑펑 치고 클러치 능력도 좋고 수비도 잘하고 이런 선수 데려오면 너무 좋은데, 그런 선수를 찾기는 대단히 힘들죠. 모두가 알고지 대단히 힘들고, 영입을 해도 1년 뛰고 일본이나 미국에서 오퍼가 와요. 그러니까 그 홈런도 펑펑 때리면 수비까지 좋은 외국인 타자가 리그 역사를 통틀어봐도 잘 없거든요. 특히 우리는 지금 외야수가 필요하잖아요, 내야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뭐 홈런을 펑펑 치면은 포지션 상관없이 모셔와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이게 참 힘든 게 포지션 정리도 아무것도 안 되긴 했는데, 어찌됐건 두 달을 갇힌 타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로 잘하면 보통은 1년, 2년 뛰고 해외로 다시 가버립니다. 일본이 미국에서 오퍼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복합적으로 봤을 때 타격 능력, 그 다음 성실함, 또 한국 생활 적응, 리그 적응, 또 팀원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너무나 이런 부분이 좋은 레이에스 선수를 교체하기에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확률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또 욕 많이 먹겠다 싶은데, 이게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벨라스케지 선수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레이에스 선수보다 제2의 벨라스케지 선수 사태가 나면 어떡하냐라는 관점이 아니고, 그냥 제가 앞에 쭉 정리해본 그 타격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레이스 선수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면모, 워크에이식 선수로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더 복합적인 부분에서 더 나은 선수를 영입을 한다는 것이 너무 확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비슷한 성적을 낸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외국인 선수 영입에 가장 변수 중에 한 개가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팀원들과의 케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도 실제로도 한국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퇴단했던 선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데리고 와봐야 아는 거라 가지고, 아무리 미국이나 그런 뭐 멕시코든 하여간 그쪽 나라의 성적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도 그냥 뭐 막말로 사실 음식이 안 먹거나 물이 안 맞거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적응 못한 경우도 적지 않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베스트는 레이에스 선수보다 타격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수비가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레이에스 선수의 올 시즌 수비가 너무나 안 좋다고 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근데 팀에서 재계약을 하는 방침을 정했으니까 그러면은 어찌됐고 누리 선수로 계속 갈 거고, 그러면 좋은 거를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하면, 또 좋은 것만 보면 2시즌 동안 거의 변함이 없이 훌륭한 타격 능력이 계산이 서는 레이스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레이스 선수를 그냥 피하면 되는 똑딱이 외국인이 아니고 정말 무시무시한 클러치 히터로 만들어주는 거는 결국 동료 타자들의 분발이 필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올해 기준으로 3번과 4번으로 거의 반반 나왔어요. 3번 310타석, 4번 343타석 나왔는데, 이 극강의 컨택트 능력, 특히 스트라이크 존 밖의 공을 어떻게든 컨택하는 레이스 선수의 타격 능력을 보면은
사실 뒤에 동료 타자들이 잘해준다고 하면 2번 타자로 기용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공을 맞춰낸 능력이 있는 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번 타자가 출루를 하고 러닝히트를 걸었을 때 이 작전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투베이스랑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올 시즌 고승민 선수가 2번으로 많이 나왔는데 고승민 선수는 컨택 능력이 극강인 선수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볼이든지 어떻게든 맞춰낸 타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올 시즌 성적 한번 보고 올 건데 고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온 공은 53.9%를 컨택을 했고 스트라이크 존 밖에 있는 공은 17.2%를 컨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킹 삼진이 24.1%의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승민 선수는 컨택 능력이 막 좋은 유형은 아닌데 레이스 선수의 컨택 지표를 보면은 사실 좀 엽기적일 정도거든요. 보면 일단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온 투구 대비 컨택트 비율이 2위인데 63.9%예요. 존 안에 들어온 건 이 정도인데 존 밖에 들어온 투구 대비 컨택트 비율이 타율이라고 비율입니다. 비율이 레이스 선수가 1위인데 32%고 2위 문현빈 선수가 26.6%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선수들 쭉 보면은 혼자 약간 뻥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됐건 공이 끄지 와서 맞춘다는 얘기예요. 밖에 들어온 공도. 그렇고 그 전형적인 배드볼 히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삼진이 엄청나게 작은 타자거든요. 그래서 루킹 삼진이 5개밖에 안 됩니다. 시즌 내내. 헛스윙 삼진 61개. 그래서 삼진 66개 중에 루킹 삼진 비율 1위예요. 그러니까 삼진 전체 삼진에서 루킹 삼진 비율이 7.6%밖에 안 되고 루킹 삼진이 5개, 헛스윙 삼진 61개인데 헛스윙 삼진 18입니다. 자, 근데 그 삼진이 일단 최소 9위거든요. 근데 삼진이 타석이 엄청 많은데 삼진이 66개밖에 안 돼서 엄청 적습니다. 타석당 최소 삼진 퍼센트로 따지면 3인데 1위는 허경민 선수 7.3%고 레이스 선수가 10.3%예요. 근데 타석 수가 레이스 선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혼자 640회 타석이고 이제 타석당 최소 삼진 퍼센트 순위권에 같이 들었던 허경민 선수는 4위 타석, 김성윤 선수는 538 타석, 정수빈 선수 546타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경민 선수는 그래도 수치가 3%가 차이가 난다 쳐도 김성윤, 정수빈 선수는 타석이 100타석씩 차이가 거의 나는데 삼진율이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레이스 선수가 삼진을 안 먹는 선수인지 이걸 보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구에서 뭐 병살은 굉장히 안 좋은 게 맞지만 삼진을 안 먹는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높은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높은 가치가 맞고 그러니까 야구라는 건 어떻게 됐건 일단은 빠따에 공을 맞히 가지고 뭔가 상황이 발생을 해야지 뭐가 되는 건데 삼진의 가치가 높고 또 삼진이 많이 먹는 타자가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건 물론 장타자랑 좀 얘기가 다르지만 그렇게 되는 거는 일단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뭔가 일이 발생하려면 컨택이 돼야 되고 근데 컨택을 잘하는 타자의 숙명이 사실 병살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상황을 많이 만드니까 그만큼 병살 상황도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타자인 빅터 레이에스 선수가 못한다는 얘기를 듣는 건 너무나 가혹한 얘기로 보이거든요. 홈런이 작은 선수긴 하지만 그만큼 장점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레이스 선수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최적의 타자 조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타격 부분 이 정도로 정리가 돼요. 쭉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사실 꽤 이 자료 정리가 거의 3시간 지금 넘게 4시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 찾아보다 보니까 저도 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도 많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아무튼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수비지표 쪽을 보고 넘어가면은 자 수비지표도 사실 놀랍게도 저의 생각보다 대단히 막 나쁘지도 않고 막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체감으로는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비가 좀 심각하게 안 좋아진 게 좀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시범 경기 때 이 수비가 안 되겠는다는 생각을 했다가 얘기도 했다가 정규 시즌 들어가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평타는 쳤다고 보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이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투베이스 주는 수비도 너무 많았고 좀 이게 체력적인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수비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좀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스태티즈의 수비 지표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체감 쪽을 좀 더 믿어보려고 하는데 수치로만 봤을 때는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기본적으로 못하는 건 맞는데 막 엄청 오히려라고 해가지고 되게 나빠지진 또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것도 좀 그냥 신기해요. 느끼는 거하고 좀 달라가지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그냥 수비 부분은 잠깐 참고하고 넘어가게 여기 있는
이 슬래시 144 돼 있는 거를 이제 보면은 이게 대충 수비 지표로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어찌됐건 수비는 수치보다 사실은 그냥 경기를 다 본 사람이 느끼는 게 조금 더 신뢰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왜냐면 우리나라 수비 스탯 수치가 수비 스탯이 별로 신뢰도가 없어가지고. 근데 수비가 좋아질 일은 앞으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햄스트링이 부상은 아니지만 지금 햄스트링을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 운동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갑자기 막 다리가 빨라지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결국은 중견수가 엄청 수비를 잘해가지고 좌익수 수비 범위를 많이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로 좀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을 내면은 재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 사실 팀 상황이 조금만 더 나은 상황이면 교체는 생각도 안 할 것 같아. 이 정도에 뜯어봤을 때 타격 능력이 확실한 선수고, 가장 큰 거는 두 시즌을 정경기 출장을 했는데 거의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타격 능력이 좋은데 어떤 나빠지게 달라진 게 사실 병사회타 수치 한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수치도 안 좋아지고 병사회도 많아지면은 이 타자의 능력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위에 보셨다시피 다른 수치가 거의 똑같은데 병사타만 갑자기 9개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좀 불운의 영역에 좀 더 가깝다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오고, 우리 팀 타선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줄 슈퍼 히어로 타자를 영입하면 너무 좋은데 그럴 확률이 너무너무 희박해요. 그러니까 사실 레이에스 선수, 우리가 바라는 어떤 팀의 지금 문제를 해결할 만한 외국인 타자는 리그 전체로 따져봐도 몇 명이 안 될 거예요. 역사를 다 따져봐도. 그러니까 우리 팀으로 치면은 사실 뭐 99년 02년 호세 선수 정도가 아니면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켜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1호 아두치 선수 정도 아니면 충족을 못 시켜줍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슈퍼 히어로 타자는 그 정도가 아니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물론 레이에스 선수보다 더 위에 있는 외국인 타자들 올 시즌에 굉장히 많았긴 한데, 근데 그 선수들이 우리 팀이라고 했을 때 과연 아쉽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국내 타자들이 못 메워주는 게 너무 커서 그래요. 저는 외국인 타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타자 우리 레이에스 선수도 사실 히어로는 된단 말이에요. 타자 쪽에서 놓고 봤을 때 슈퍼 히어로는 아니어도. 그래서 다만 이제 수비가 안 되는 히어로라서 좌익수 수비를 무슨 수를 써서든 중견수가 커버를 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전준우 레이에스 선수를 번갈아 가지고 좀 대타로 기용해서 좀 빼주거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두 선수 다 사실 전준우 선수 경구 외야로 오신 마이너가 탈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준우 선수 외야 나가는 거는 진짜 정말 급할 때 알바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몸이 못 버티는 것 같고, 올해도 그랬고. 그리고 그 공백이 너무나 좀 팀한테 안 좋은 영향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로테이션식으로 선수를 잘 기용한다면 어찌됐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최선의 값을 만들 수는 있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물론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좀 절망적인 게 많긴 하지만 어찌됐건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최선의 야구를 또 해야죠, 일단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레이스 선수 관련해서. 그래서 뭐 오피셜 재계약 기사가 이제 나오면 그때 또 바로 전달해 드리겠지만, 저도 사실은 늘 한켠에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 올 시즌 내내 사실 얘기가 있어요. 그 레이스 선수를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중간에 이제 퇴출 얘기도 잠깐 있었고 했는데, 이렇게 좀 타격적인 부분을 뜯어놓고 보니까 타격에서는 바꿀 이유가 저는 크게 없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저의 생각은. 근데 수비를 같이 묶어보면은 수비에서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7, 8회쯤에 두 수비로 빠르게 교체를 해주고, 또 선발 투수의 유형에 따라서 좌익수 중에 공이 많이 갈 것 같으면은 조금 그날은 레이스 선수를 선발에서 뺀다거나 이런 식의 좀 유연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가지고 있는 전력 안에서 베스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강백호 선수를 영입을 했다고 하면 외야 수비 쪽에 사실 지옥이 펼쳐지는 건 맞거든요. 강백호 선수를 외야수로 썼다면. 그래서 이왕사 이렇게 된 거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죠. 어쩌겠어요. 그냥 가용 범위를 넓혔다고 생각을 하면서 뭐 앞으로 또 비시즌 행보를 또 우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늘은 레이에스 선수의 재계약 타진 소식에 발맞춰서 레이스 선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았고요. 오늘도 박혜민 선수가 AG하고 이제 FA로 다시 이제 원소속 팀에 잔류를 하는 계약이 나왔고, 4년 60억 보장이 5억까지 인센티브, 총액 65억 조건인데, 우승팀 멤버고 국가대표 중견수니까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대우를 또 잘 받은 것 같고, 박혜민 선수 얘기도 그냥 팬들의 바람으로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박혜민 선수는 우리 팀에 오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영입했으면 소위 말하는 피닉바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병헌 선수 때하고 똑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거라 가지고, 물론 이제 레이스 선수의 부족한 수비를 뭐 박혜민 선수가 메워주고 이런 건 있겠지만, 박혜민 선수가 온다고 우리 팀이 뭐 갑자기 전력이 급상승해가지고 막 대권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땐. 그래서 그냥 제가 바라는 거는 FA 시장에서 철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진짜 그 철수는 지켜라. 다른 거 사지 마라. 외국 FA 사지 말고 그냥 그 얘기한 대로 그냥 그 방향성이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최악이 여기서 여론 눈치 보고 해가지고 진짜 어정쩡한 FA 선수 영입해가지고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돈을 아껴 놓는 게 낫다라는 그런 결론이고, 그 FA 관련해서 사실 롯데 그룹의 좀 어려움 때문에 영입을 못한다는 얘기가 정말 많으신데, 이 얘기가 맞는 얘기에 가깝긴 한데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그룹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조금 단편적인 얘기고, 정확히 말하면 올 시즌 만약에 5등이라도 했으면은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를 할 여유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명은 영입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롯데 그룹의 재정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검색도 해보고 좀 알아봤는데, 어려운 건 맞습니다. 롯데 그룹의 재정이 어려운 건 맞고 한데, 그 롯데 케미칼이 지금 1조 8천억 원이나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작년 총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롯데 케미칼이 롯데 그룹의 쌍끌이 양대 핵심 계열사인 건 맞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롯데케미칼이 롯데자이언츠의 지분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롯데 지주가 그 롯데자이언츠 지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같은 롯데니까 그게 그거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은 아무리 롯데그룹이 힘들어도 돈 100억을 뭐 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성과를 못 냈는데 돈을 더 받아올 명분도 없고, 윗선에서도 재가를 해줄 이유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문책성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돈 받아갖고 성적이 안 났으니까 또 줄 수는 없어. 이번에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해봐. 뭐 이런 상황이 된 거고, 다만 이제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윈나우 감독으로 데리고 온 김태형 감독은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 입장에선 사실은 기가 차고 화가 나고 뭐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앞방송에서 안쓰럽다고 한 정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하는데, 또 대우를 크게 받는 감독이니까 뭐 어떻게든 팀을 잘 하게끔 이끌어야 되는 임무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 또 기사들이 나올 텐데 일단 나오는 소식들 바로바로 또 전달해 드리면서 또 비시즌에 같이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로 되어 있고요. 재미있게 보고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또 멤버십 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첼싱 2026 롯데 자이언츠.